비밀의 세 차원. 오늘날 저녁에 지하철 들어갔다가 기겁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든 사람이 놀라서 어쩔 줄 모르겠다. 한 남자가 플랫폼 끝에 걸려앉아 곧 열차가 들어올 선로를 어쪽으로 다리를 덜렁거리고 있었다. 팔도 마구 흔들려서 아무도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열차 도착 시간이 가까워자 주위의 긴장은 고조되고 사람들은 절절매기 시작했다. 정각판에 다음 열차가 2분 후에 도착한다 알림이 떴다. 사람들은 남자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혼란에 빠졌다. 아내는 밑에서 직원에게 알리려고 계단에 뛰어 올라갔다. 따라가다가 문득 주위를 보니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목적으로 계단에 오르고 있었다. 직원이 곧장 현장 상공의 관제에 정밀을 띄웠지만은 그걸로 상황이 통제될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다시 플랫폼으로 뛰어내려갔다. 머릿속에 방관자의 혀가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것들이 떠올랐지만은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힌트를 주지 못했다. 그가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팔을 잡으려다가는 같이 설로 떨어질 가능성이 컸다. 나는 플랫폼에 선 다른 모든 사람처럼 또다시 온몸이 굳었다. 그러다가 그래도 그에게 말을 건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미쳤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플랫폼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 대략 괜찮으세요 같은 말을 했던 것 같다. 거의 외치듯이 몇 마디 돌아왔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눈에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던 나는 팔을 뻗어서 내 쪽으로 오라는 손짓을 했다. 이쪽으로 와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놀랍게도 그가 일어서서 나에게로 왔다. 먹을 살 돈이 없다기에 가지고 있던 돈을 조금 주었고 그는 그 길로 플랫폼을 떠났다. 모든 사람이 언더에 한숨을 내쉬는 순간 열차가 경음을 내며 들어왔다. 이 경험은 비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 뒤 며칠 동안의 친구나 동료를 만나서 이야기했다. 왜일까? 흥미로운 이야기여서? 흥미로운 이야기라면 개인적으로 간직한 비밀 중에도 몇 가지 있지만 그 비밀들은 타인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이야기여서 오래도록 생생하게 기억에 될 만큼 가슴 저린 경험이긴 했지라 그 정도 경험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을 비밀로 하는 어려운 까닭은 대부분 나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동이었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좋은 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을 때 더 없는 기쁨을 느낀다.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호의와 존경, 흠모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때 도덕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법률학 및 기업윤리학과 또 니나 스트로 밍거 교수가 수행한 연구를 보면 이런 점이 분명히 나타난다. 스트로 밍거는 참가자들에게 자전거를 타는 능력을 없애는 알약처럼 일단 녹으면 특정 능력이나 자질을 거쳐 영구적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알약을 상상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알약을 먹은 사람이 0%에서 100%까지 얼마나 달라질 것 같은지도 물었다. 참가자는 평균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능력이 사라진 사람은 20% 정도만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만약에 알약이 성실한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 만든다면 참가자들은 사람이 50% 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자, 그렇다면 알약이 어리석은 사람을 어리석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면 어떨까? 정말 굉장할 것이다. 참가자들은 이 약이 사람을 64% 변화시키라고 답했다. 타인에게 공감하고 법을 따르고 옳은 일을 하는 것 등 도덕성과 관련된 특성일수록 높은 퍼센티지의 응답이 들어왔다. 이는 도덕적인 특성이 인격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핵심 자기를 도덕적으로 여기는 사람, 자신의 중심에 도덕적이 있다는 사람이 잘못된 일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스트로밍과의 연구를 접한 뒤에 이 점에 대해서 물었고 몇 차례 이메일을 교환하며 의문을 예상할 수 있었다.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일련의 행동을 나열한 목록을 제시한 뒤에 각 행동의 도덕성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비밀인지를 물었다. 참가자들이 부도덕하다고 여기는 행동일수록 진정한 자기 모습이 반영되었고 또 평가하는 비율이 낮았다. 심지어 내가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행동이 진정한 내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해 주기를 또 주저한다. 자신이 아는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콜롬비아, 싱가포르, 러시아 출신의 참가자들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을 겪은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가족을 등진 아버지, 폭언을 힘썼는 상사, 쓰레기 같은 남자친구 등이었다. 그런데 이런 과거 상황으로 지금 이 아버지가 가족을 아끼고 보살피며 상사는 온화하고 남자친구는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훌륭한 모습으로 이야기였다. 한편 다른 참가들에게는 거꾸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가족을 아끼고 보살피던 아버지는 가족을 등졌고 상사는 폭언을 인삼고 훌륭했던 남자친구는 쓰레기가 되었다. 우리는 거꾸로 참가자들에게 이야기 속의 인물의 행동이 이렇게 바뀐 상황이라면 이들이 진정한 스스로의 모습, 자기 존재의 본성을 얼마나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참가자들이 느낀 인상은 국적과 생활의식이 같은 패턴을 보였다. 인물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을 때 참가자들은 행동이 변화한 원인을 그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내면 덕분이라고 답했다. 만약 자신이 시간이 지나면 바뀌었다고 느낀다면 긍정적인 변화는 진정한 자신의 반영으로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보이는지 굉장히 신경을 쓴다. 도덕적으로 보이는지 신경을 쓴다. 예? 비밀의 세 차원지도, 비밀의 세 차원지도. 자, 가만히 있으니까 바람이 차갑군요. 자, 여기서 뉴욕시의 지하철 노선대가 눈앞에 뜨고 생각해보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맨하탄을 소지로 하고 또 초록색 직각인 센트럴 파크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맨하탄과 주변 자치구를 연결하는 해석고라서의 갈색의 수평 노선들과 접하거나 교차한다. 최대한 또렷하게 올려보자. 일본 노선을 몇 차례 거기서 그려준 뒤에 연두색 노선을 더하면 뉴욕시 지하철 노선도가 완성된다. 이제 지도에서 노선은 지우고 역들만 남겨보자. 여러 색의 선들은 사라지고 역의 위치를 알려주는 일련의 점들만 남았다. 잘 상상이 안 된다면 계속 내용을 읽기 전에 다음 페이지의 그림들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참가자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참가자들의 모레 모집에서 바로 이 활동을 하도록 요청했다. 도루가 이렇게 됐나요? 세 차원도. 다음 그림 보면 오른쪽에 있는 비밀을 서로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연결 문제와 관련이 깊다. 성과 부족, 성과, 정신, 직업, 거짓말, 연애 관계, 바람, 연애 불만, 인간관계. 이 지도의 특정 영역들은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우리의 행복을 크게 앗아간다. 그러므로 내 비밀이 어느 영역에 있는지 알면 그 비밀을 다룰 때 보다 철저히 대비할 수가 있다. 지도 그리기와 비밀의 세 차원 탐구. 구도덕성이 지도 그리기와 비밀의 세 차원 탐구. 일반적으로 지도를 그리는 일은 어렵지가 않다. 만일 어떤 비밀이 다른 비밀과 매우 다르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면 이 두 종류의 비밀은 지도상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비밀이 다른 비밀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 비밀들은 지도상 서로 가까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이 평균적으로 각 비밀을 다른 비밀들과 얼마나 떨어뜨려 놓은지 계산했다. 결과로 비밀 간 거리가 드러난 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각 역이 다른 역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알아도 한 역에서 다른 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공간적으로 배열한 가능한 방법을 모두 탐색했다. 마지막으로 차지해야 하는 조각은 분계선이었다. 우리가 지도하는 공간을 어떤 선에 맞춰서 정렬할지 명함에는 훨씬 사용하기 편한 지도를 완성할 수 있다. 참가들에게 라벨을 제공받기 전까지는 이 3D 지도란 비밀들이 마구 뒤섞여 구체를 드러내는 현상이었다.
첫 번째 차원은 도덕성이다. 그 비밀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었나. 이 방향을 심할수록 그 비밀은 더 부도덕한 것이다. 우리는 비밀들의 공간을 지닐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하나하나 조사했고, 부도덕성 차원이 높다고 인식된 비밀은 불법행위,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가. 관계적 차원이 높은 비밀은 연애관계와 관련된 비밀인 경우가 많다. 여기는 연애였고 연애불만 다른 연애관계를 바람, 외도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차원은 우리의 목표, 노력, 보호에 관한 것으로 지급과 결부된 경우가 많다. 비밀을 이렇게 세 차원에서 검토될 수가 있다. 도덕성, 사람들이 등을 대고 반듯하게 누워있다. 뭐라고 외치는데 아마 도와달라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시끄러운 기계 소리에 무전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렵다. 이런 시나리오는 또 어떤가. 한 남성이 슈퍼마켓에 들어왔다. 그는 익숙한 통로들을 빠르게 스쳐나간다. 어느 때처럼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러 온 것이라면 훑어보았을 진열대들 앞에서 멈춰서지 않는다. 오늘은 다른 목적으로 찾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사러 온 것은 오로지 한 가지. 그는 생닭을 한 마리 사들고 집으로 간다. 이 닭은 그의 저녁 식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집에는 그를 보는 다른 사람이 없음에도 세심하게 청소를 한다. 그는 아버지 혼자 살고 있고 모든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쳐 있다. 그는 닭과 성교를 하고 철저하게 익힌 뒤에 시청하며 먹는다. 철저하게 익힌 뒤에 이런 대단 사람이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하고 간주할 만한 행동이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니까 사람들은 쉽게 판단을 내지 못한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도덕심리학은 인간의 도덕관념 발달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 발달 심리학자들의 연구 영역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다른 아이들 때리고 고양이 꼬리를 잡아당겼던 아이가 훗날에 엄격한 재직적인 학교 폭력 반대 활동가가 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이 되자 사회심리학자들도 도덕 심리학 연구에 뛰어들었다. 조너선 하이트는 사람들이 앞선 닭 이야기와 같은 도덕적인 딜레마가 주어지면 답은 선뜻 내놓을 수 있을지라도 악이 없고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듯한 행동을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까닭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그러나 트롤리는 딜레마와 닭 이야기는 우리의 비밀로 서로 건드리는 도덕적인 문제들과는 거리가 있다. 최근 도덕적인 일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또는 부도덕한 일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그래서 참가자들은 3일 동안 하루 평균 3-4번 부도덕 또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일을 했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일상적으로 도덕적인 행동에는 길을 잃은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준 것, 또 노숙자의 음식을 준 것, 음식값을 잘못 계산해서 적게 해달라고 한 직원에게 사실을 말한 것 등, 그리고 일상적의 부도덕한 행동에는 아이가 차에 함께 있는 데 담배를 피운 것, 근무 중에 술을 마신 것, 또 뭐 등등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큰 타격을 입히는 결과는 수치심이다. 스스로가 하찮고 무능해하며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다. 멜버른 대학교 심리학자 브룩 바스티아는 작은 실험을 했다. 한 그룹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의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배제하거나 그번 경험을 떠올리도록 했다. 그리고 다른 그룹 참가자들에게는 최근 일상에서 겪은 상호작용 경험을 떠올리도록 했다. 그런 뒤에 참가자들의 연구진의 안내에 따라 신체 감각 연구를 목적으로 조금 전의 실험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듯한 전혀 다른 실험에 참가하기 위해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얼음물이 든 형동이를 주고 평소에 쓰지 않는 손을 가능한 한 어리의 그물 속에 담가보라고 요청했다. 한 번이라도 얼음 섞인 차가운 물 속에 보관해둔 맥주나 탄산음료를 꺼린 보기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요청을 수행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잘 알 것이다.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배제했던 경험을 떠올리는 참가자들은 자신의 과거의 행동을 더욱 부도덕한 것으로 평가했을 뿐 아니라 손을 얼음물에 더 오래 담그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겪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고통이와 같다. 과거의 기억으로 죄책감을 느낀 참가자들은 이 얼음물을 더욱 고통스러운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 작은 처벌로 정의의 저울 기능을 다시 맞추는 데 도움을 받은 듯 짧은 고통 덕분에 순간이나마 죄책감을 덜 수 있었다. 그에 따라 도덕적 자긍심을 회복할 기회를 준다. 가족의 고해 성사 같은 것은 자취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비밀에 붙인 잘못된 행동에 책임질 수 있을까?
우리는 한 그릇 참가자들에게 받은 에게 비밀로 하는 잘못이 있다면 떠올려보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그릇 참가자들에게 잘못했지만 파트너에게 고백한 비밀이 있다면 떠올려보라고 했다. 심지어 눈과 손의 협응, 이 오대는 작업을 하며 손목에 일시적인 통증이 유발되거나 고독한 시간을 보내거나 비난을 받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자신에게 닥치는 것을 덜거했다. 참가자는 도덕적 부채라도 갚기라도 하는 듯이 비밀 붙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벌을 주는 것과 같았다. 수치심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하는 특히 고통스러운 처벌이다. 수치심은 스스로가 무능하고 열등하다는 생각을 키우고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마법의 아력은 없다. 나 자신이 나쁜 사람, 즉 부도당한 사람 같아도 바꿀 방법은 없어 보인다.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의 속수무책으로 절절매는 까닭이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스스로 부도덕하고 아도 간절한 비일비재한 더 큰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며 반복적으로 그 비밀을 생각하도록 내몰고 자기 자신에게 그 비밀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은 부도덕하다고 여기는 비밀이 자신의 행복을 제어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응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후에 수치심이라는 해롭고 중독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인간관계는 100만 건 기원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데이팅 웹사이트 애슐 메디슨이 공개한 월별 외도 건수다. 자신들은 그저 그들뿐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이 회사의 슬로건은 인생은 짧다 바람을 피워라 이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까? 살면서 한 번쯤 회도를 저지르는 사람은 약 20에서 25%, 특정 해를 기준으로 볼 때 회도 관계를 가진 사람은 기혼자의 3% 정도. 퓨 리서치 센터가 2013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4%가 성적 회도를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프랑스인은 47%, 이탈리아인과 스페인은 64%, 키스산인은 92%, 사람들이 비밀에 부추긴 하는 많은 행동과 마찬가지로 외도에서 도덕성에 관한 인식은 나라나 문화, 개인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인간관계에서 성적인 외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도덕한 일에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성적에는 또 몇 가지 예측 변수가 있는데 호기심이 강한 대한 견해, 더 낮은 견해 생활 만족도, 이전에 바람을 피운 경험, 배우자 친구들과의 유대가 약한 특성, 계절적인 주기도 있다. 외도는 여름에 여행을 하는 사람이 많아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사람들의 의복이 단출해지므로 유혹이 커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과거의 심리학자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외도를 더 많이 지은지라고 추정했으나 이 격차는 줄고 있다. 이 사회의 규모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증가한 것도 확실한 원인도 여성이 일터에 나가게 되면서 여성에게 경제적인 재원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자유가 주어졌으며 더 쉽게 부부 공동의 사회적 네트워크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외도는 열린 관계가 아니라 닫힌 관계를 전제로 사람의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문화와 맥락을 떠나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다. 160일 사회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것은 이혼의 가장 큰 예측 변수이며 동성 연인이 헤어지는 데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당연하게 외도는 비밀이라고는 말을 대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가설적으로는 외도의 성적 측면이 더 큰 배신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 2002년에 이성애자 남성, 이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여성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는 외도의 감정적인 측면이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관계적인 비밀이 외도와 강경된 것은 아니다. 비밀리에 연애 욕구를 품은 독신도 많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관계를 숨기는 경우도 그런데 새로운 자극과 함께 친밀한 감정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적인 차원이 낮은 비밀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비밀로 정신건강, 자해, 신체적인, 개인적인 습관, 취미 등을 포함한다. 어떤 비밀은 관계 정진의 기회와 관계 약화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원래 바람을 피우면 바람을 상대하는 치밀한 또 애틋한 마음이 커지겠지만 파트너와의 거리는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수준에서 사회적인 연결과
사회적인 단절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강기적인 비밀이다. 작은 및 목표 지향성. 마침내 비밀의 세 차원 중에서 세 번째의 직업이나 목표 지향성 차원, 비밀의 성공을 향한 노력과 관련된 정도를 헤아리기 위한 차원을 살펴볼 차례다. 목표 지향성이 높은 비밀은 직장이나 학교, 돈에 관한 비밀로 직장이나 학교, 재정 상태에 관한 비밀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숨기는 경우가 많다. 뒤에 따르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배우자에게 비밀로 하거나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 않는 까닭도 명확하다. 직업이나 목표 지향성 차원이 낮은 비밀은 반대다. 이 비밀들은 특정 목표나 향한 포부나 열망 노래 같은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트라우마 경험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일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원치않은 임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입장에 일부러 되고 싶은 사람도 없다. 이 비밀들의 근저에는 감정과 느낌이 자리하는 반면에 직업이나 목표 지향성 차원들이 높은 비밀들은 그 바탕이 논리와 숙고라고 할 수 있다. 역사상 많은 철학자가 이 대비에 주목했고, 이 구비를 따르면 세 번째 차원에 해당하는 비밀들의 순서가 더 쉽게 이해가 된다. 비밀 대처 나침반. 우리가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비밀이 부도덕하다고 여길수록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자신만의 개인적인 비밀이라고 생각할수록 거룩함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비밀은 세 차원을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든 다양한 수준에 위치할 수 있다. 세 차원으로 볼 때, 첫째, 비밀로 생기는 기회는 있는가? 비밀 덕분에 보호받는 사람이 있는가? 자신에게 그 비밀이 있는 까닭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이 질문들을 아울러 비밀 대처 나침반이라고 한다. 대처 전략 1에서는 과거 실수를 지나간 일이며 과거에 두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에게는 행여 떠오르기라도 하면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은 8살의 기억이 하나 있다. 잔돈을 설정하기 위해서 가방을 차례대로 뒤졌다. 우리는 들켰다. 곧바로 들켰다. 나침반에 이런 정보. 대처 전략 2. 내가 비밀을 지키되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을 생각하라. 배는 자신의 행동을 더디 여기지 않는다. 로빈슨 부인의 딸 일레인에게 반하고 싶어서 반한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 나이대가 어울리는 것은 일레인과 자신이었지만 그 문제와는 상관없다. 어쨌든 일레인에게 반했고 배는 자신이 일레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일레인은 몰라야 한다. 배는 자신이 일레인의 어머니와 외도 관계였다. 이런 사실을 털어놔봤자 일레인에게 슬픔을 안기고 두 사람의 새로운 관계를 상처 입힐 뿐 좋을 게 없다고 확신했다. 영화에서 사실 알아챈 사람도 있을 것이다. 졸업. 이 영화에서 그리고 원작 소설의 배는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 없이 대학을 졸업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디나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온다. 그의 졸업 축하 파티에서 만난 부모님의 친구 로빈슨 부인이 배를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배는 결국 그 부인과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 그런데 이후에 대학을 다니던 로빈슨 부인의 딸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 장면에 떠올 수 있겠지만 나는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레인과 즐거웠던 데이트를 떠올리는 젊은 더선의 부모의 모습이 먼저 생각난다. 물론 로빈슨 부인과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로빈슨 부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 부인은 결혼도 했고 나이는 나이의 2배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이제 똑똑히 알겠다. 아니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잘못이라는 것은 전부도 알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비밀 대처 나침반을 청구했을 때 내 비밀이 주위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내가 불륜을 저질러놨다면 어떻게 생각? 그러나 한 번 짠 치약을 다시 두 안으로 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불륜. 배의 비밀은 관계적인 차원이 높은 비밀로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 배는 결국 비밀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힐지 모른다. 만일 내가 지켜온 비밀을 오늘 털어놓는다면 주위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대처 전략 3.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세 번째, 내가 공개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공익에 스노든 이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성명서를 몇 번 쓰고 우리 비밀의 스노든 비밀처럼 거대한 비밀은 아니어도 자기 나침반과 마찬가지로 비밀 대처 나침반도 자동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가리지 않는다.
자신에게 가장 유효한 대처 전략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걸어갈 방향이 보일 것이다. 지금 다루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 물론 비밀이까지는 부담이 대체로 비밀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찾아와 머릿속을 헤집는 다른 데 그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비밀을 숨겨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 그리고 이 상황은 또 다른 측면의 문제를 던진다.